국 한 그릇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섭씨 52도 숨조차 막히는 중동의 병원. 전기가 끊기고 환자들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던 72세 한국 할머니가 가방 하나 들고 병원에 나타납니다. 된장국, 미역국, 북엇국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희망이 되었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금자. 30년간 간호사였고 지금은 국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할머니입니다. 전 세계가 감동한 국밥의 기적,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사는 윤금자입니다. 올해 72살이죠. 아들이 이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몇 년 전 한국을 떠나왔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하루에 10명 남짓만 찾아오는 조그만 가게지만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씩은 끓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국을 끓이며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올해 7월 메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가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기가 나가고 에어컨이 멈추고 병원들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환자들 식사 문제가 심각했어요. 조리실 기계들이 고장나면서 병원 식당이 문을 닫았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는 아는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환자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고 기계 음식만 나오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약보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더 원하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남편이 위암으로 투병할 때도 그랬거든요. 병원 음식은 입에도 안 대더니 제가 끓인 된장국은 끝까지 드셨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병원 환자들 식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죠. 병원에 도착한 첫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주방장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간호사들도 수군거렸죠. 위생은 괜찮을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식단도 아닌데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시마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어가며 국물을 끓였어요. 한국에서 30년 동안 해온 그대로 말이죠. 마늘 몇 쪽 다져 넣고 미역을 불려서 넣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중동 지역 출신의 노인분이었어요. 사흘째 죽만 조금씩 드시다가 그마저도 거부하고 계셨죠. 간병인이 된장국을 떠서 드렸는데 처음엔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드셨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드시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간병인이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입맛을 완전히 잃어서 링거만 맡고 있었는데 된장국 냄새를 맡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젊은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커졌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왜 이렇게 친숙한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날 오후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분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간병인이 된장국을 가져다 드렸는데 의식이 희미했던 분이 고개를 돌리며 냄새를 맡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치의가 깜짝 놀랐어요. 사흘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병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간호사들이 저를 보며 미소 짓더라고요. 알고 보니 밤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정맥 주사만 맞던 당뇨 환자가 처음으로 고형식을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한국 할머니 국 있냐고 말이에요. 간병인이 말했어요. 밤새 그 국 생각만 하셨다고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왕족 출신 환자분이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일주일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의료진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병실에 들어가니 수염이 하얀 노인분이 누워 계셨어요. 눈빛이 예리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제 한 숟가락 먹어봤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끓여주시던 국맛이었어요. 그러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왕족 환자분은 하루에 3번씩 제 국을 드셨어요. 된장국, 미역국, 북엇국까지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처음엔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드시더니 사흘 후엔 한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젊은 여성이 이 국을 먹으면 고향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시리아 출신이었는데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들깨 미역국을 끓인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진하게 우린 멸치 육수에 들깨를 갈아 넣고 미역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병실마다 돌면서 가져다 드렸는데 한 환자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레바논 출신이었는데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맛과 비슷하다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간호사 하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음식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자 병원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환자들이 식사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떤 국이 나올까? 한국 할머니 국 언제 나와? 이런 대화들이 병실마다 들렸습니다.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어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식욕이 돌아오니까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좋아지고 수술 후 회복도 빨라진 거예요. 먼저 변화를 보인 건 소아과 환자들이었어요. 10살 된 남자아이가 맹장염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째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끓인 맑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엄마한테 이거 맛있다고 하면서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아이 어머니가 울면서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우리 아이가 병원 음식은 절대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요. 왕족 환자분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오늘의 보약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된장국만 드시더니 나중엔 김치찌개, 순두부찌개까지 드시게 됐습니다. 이 음식들은 마법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분이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요. 제 손자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몸이 많이 아프다면서 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중환자실 환자분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분인데 제 미역국 냄새를 맡고 처음으로 눈을 뜨신 거예요. 의료진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분이 의식을 되찾은 후 첫 마디가 그 국 냄새였어요. 간신히 한 숟가락 드시더니 살아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병원 식당에서 일하던 사우디 요리사가 저에게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특별한 건 없다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끓이는 거라고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끓이는 거라고 이 국을 먹고 건강해지기를,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면서 끓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 조리팀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위생 문제가 있고 정식 조리사 자격증도 없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면서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간호과장도 나타났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왜 어떤 환자는 특별 음식을 주고 어떤 환자는 일반식만 주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규정이라면 따라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제 국을 기다리던 환자분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국을 끓일 수 없었어요. 환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할머니 국은 언제 나오냐고, 오늘은 왜 안 오셨냐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왕족 환자분이 속상해 하셨어요. 왜 갑자기 그 국이 나오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간호사가 사정을 설명하자 화를 내셨어요. 병원 규정이 환자보다 중요하냐고요. 그분이 병원장을 직접 불러서 항의하셨어요. 그 여자의 국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거라고, 당신들 병원 음식은 개밥만도 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왕족 환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병원 규정을 어길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던 환자분의 아들이 병원장실로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깨어난 건 그 할머니 국 덕분이라면서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근거 아니냐고 했어요. 소아과 아이 어머니도 탄원서를 들고 왔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밥을 먹었다고 그게 의학보다 중요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요. 며칠 후 병원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를 환자 영양 상담사로 정식 고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담은 기사가 현지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아왔을 때 저는 처음에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인터뷰를 하려고 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기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요. 인터뷰 중에 제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사실 숨기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다고 했어요. 대학병원 내과 병동에서 말이에요. 기자가 왜 한국을 떠나셨냐고 물었어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아팠거든요. 남편이 위암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제 남편은 살려내지 못했다고 그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의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남편이 항암 치료받을 때 병원 음식은 전혀 못 드셨다고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국을 끓여서 가져갔다고요. 된장국이었어요. 아주 연하게 끓인 된장국이 남편이 마지막까지 드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국 덕분에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았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생각했다고 아픈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고요. 아들이 이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왔는데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게 제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했어요. 의사들이 몸을 고치면 저는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거라고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병원으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다른 병원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파견된 의료팀이었어요. 팀장인 닥터 존슨이 저를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가 의학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알고 보니 병원에서 제가 국을 끓이기 시작한 후와 전후를 비교 분석했더라고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평균 회복률이 35%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식욕을 되찾은 환자들의 면역력은 1.7배나 좋아졌고요. 단순히 영양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닥터 존슨이 설명했어요. 환자들의 정신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됐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고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지표들이었어요. 수술 후 감염률이 20% 감소했고 진통제 사용량도 줄었다는 거예요. 심리적 만족감이 신체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의료팀 영양사가 답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를 회복식단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병원에 이 사례를 소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방식을 다른 나라 병원에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닌데 하니까 왕족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신다고 당신은 의학의 새로운 차원을 더한 거라고요. 그때 병원장이 들어와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국제의료진흥재단에서 연락이 왔다고 저를 올해의 의료공헌자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환자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공로로요.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이 상을 받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다른 환자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제 국을 먹고 회복된 환자분들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어린 환자의 편지였어요. 할머니, 저 완전히 나았다고 할머니 국 먹고 싶을 때마다 엄마한테 끓여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끓인 건 할머니 맛이 안 난다고 할머니 마음이 들어가야 맛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아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VIP 홀로 초청하셨어요. 긴장되더라고요. 왕세자는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윤금자 선생님, 당신 덕분에 우리 삼촌이 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삼촌이 바로 그 왕족 환자분이셨어요. 삼촌이 계속 말씀하셨다고, 당신의 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기계와 약보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더 위대한 치료법이라고 하시더군요. 왕세자가 이제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답했습니다. 다시 제 작은 식당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매일 끓여야 할 국이 있거든요. 왕세자가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작은 식당으로 돌아가시겠다니 하면서요. 저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라고, 단지 아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왕세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한 일은 의학 역사를 바꾼 거라고, 앞으로 전 세계 병원에서 당신의 방식을 따라 할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그냥 마음 담아 끓인 국 한 그릇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왕세자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저를 의료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다른 병원들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일을 맡아달라고요. 잠시 고민했지만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직접 국을 끓이는 게 좋다고, 사람들에게 이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는 게 제 방식이라고 했어요. 왕세자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다고, 당신의 작은 식당을 정부에서 후원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제 작은 한식당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분들이 가족과 함께 오기도 하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그 왕족 환자분이 손자와 함께 오셨어요. 손자분이 한국어로 인사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배웠다고, 할아버지가 항상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셔서 더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앉아서 밥을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처음 드셨을 때가 생각나냐고 제가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 아무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 견디고만 있었다고. 그런데 선생님, 국을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을 끓여요. 된장국, 미역국, 북엇국,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정성은 똑같이 들여요. 국을 끓이면서 생각해요. 오늘 이 국을 드실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요. 가끔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언제 돌아오실 거냐고 하지만 저는 아직 여기 있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제 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된 분이었는데 선생님 국이 그리워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직 제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지금 이 순간도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국을 끓일 거예요.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미국, 독일, 일본의 병원들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 작은 식당에서 국을 끓이는 게 좋아요. 직접 만든 음식을 직접 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니까요. 가끔 생각해봐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당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을 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실 테고, 어떤 분은 그리운 고향 맛을 찾아 오실 테고, 또 어떤 분은 단순히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서 오실 거예요. 그분들 모두에게 정성껏 끓인 국 한 그릇을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니까요. 화면은 작은 한식당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윤금자 할머니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보고 있고, 테이블에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손을 꼭 잡고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 그릇들 사이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가 새로운 국을 끓이기 위해 다시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보이며 자막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얘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